남동순 할머니. 1904년 충남 목천의 부유한 양반 가문의 딸로 태어났다. 고향 친구 류관순과 함께 이화학당 재학 중 3.1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이것을 계기로 독립군 지하 조직인 7인 결사대의 연락병으로 활약했다. 해방 후 전쟁 고아들을 거두어 한미 고아원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천여 명의 고아들을 사랑으로 길러냈다. 대한애국부인회에서 한국부인회에 이르기까지 여성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여자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 아래 대한여자예비군을 창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애국과 봉사활동을 칭찬하는 수많은 대통령 국민훈장과 격려들도 있었지만 오늘도 남동순 할머니는 작고 그늘진 곳을 찾아 96세 노구를 이끄신다. 함께 오신 분은 대한민국 서민회 회장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안상교 선생님 안상교 반갑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잘 오셨어요. 이렇게 본 적이 아까 보니까 안성이시던데 본 적이- 유관순 열사님하고는 어떻게 친구가 되셨어요? 예, 저 집은 원 지가 태생이 목천이에요. 예. 천안군 네. 목천인데 목천하고 저 병천하고 가깝거든요. 네. 가까우니까 또 저희 부친도 이제 병천에 연락을 하시고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알게 된 게 친구가 되죠. 네. 예, 친구가 되는데 서울에 이제 와가지고 충청도에서는 유관순이하고 남동순이하고 두 분밖에 못 왔어요. 네. 그때는 그 서울 오는 게 지금 미국 가는 것보다도 더 장했어요. 그 네. 시절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둘이 두 사람밖에 충청도에서 못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돈 없어서도 못 오고 가정이 무식해서도 못 오고. 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동창을 했습니다. 어디 다니셨어요? 저 이화학당. 이화학당. 예. 아. 근데 참 애석하게 나보다 먼저 이렇게 참혹하게 갔어요. 네. 그래서 생각만 하면 가슴이 그냥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네. 예, 아프고 또 내가 왜냐하면요 우리 선열들과 유관순이 못다 한 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마저 마무리하고 가야겠다 하고. 네. 저기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아주 모질게 했다고 얘기는 밤낮 들어요. 네. 근데 그 얼마나 모질게 했으면 유관순 열사께서 옥중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실제 보신 걸 좀 쭉 좀 말씀을 예. 해주세요. 저 유관순 열사가요 네. 장한일 했어요. 네. 어떻게 장한일 했냐면 그 어린 사람이 네. 예 여기 앉으신 여사님들이 다 연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요. 지금 그때는 18살, 17살이면 노처녀예요. 네. 요새는 그 어리잖아요. 예, 20살 먹어도. 예. 그런데 서울에서 같이 만세를 불렀어요. 네. 그리고 유관순이가 나는 고향 가서 일해야겠다고 우리 고향 네. 살려갔다고. 그래 내려가가지고는 이제 그 병천이 아내장터라고 그랬어요. 그막 아우레장터라고 아우레장. 그때는 아내장터예요. 네. 예, 거기서 장군들을 모았어요. 보고 또 길목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 길을 하나씩 주고서 우리는 일본을 타도해야 우리가 선다. 네. 나라를 잃은 백성이 어디가 설 자리가 있냐 이렇게 네. 말을 해요. 어린애가. 네. 어린애지 지금 생각.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만세를 불러서 일본을 타도하자 이랬어요. 그게 주동자가 됐거든요. 여기서 만세 부르다가 주동자가 되니까 붙들어다 공주로 끌어갔어요. 공주 감옥으로. 예, 네. 예. 글로 끌어가가지고 양중이 서울 감옥으로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몹시 때리고 하니까는 그 백이 다 못했겠죠. 오죽해가지고 아예 얘기만 해도 이렇게 피가 끓어요. 더워요. 피가 더워져. 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고문을 했대요? 그거를 다 사지를 찍었어. 저 팔다리를 찍어서 귀에짝에다 담았거든. 네. 담았는데
이것도 안 내줘 그놈들이. 그래서 몰래 갔다 유태원에다가 이태원에다가 이제 묻었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태원에서 미군 시장이 되고 또 도로가 났어요. 어딘지 몰라요 지금. 분간 못해요. 유관순 열사의 예. 사진을 제가 아유 들고 내가 있는데. 아이고 만져봐. 아유 세상에. 이 참 어린 나이에 그러나 국가와 아이고.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질 각오를 그래서 나는 실제 목숨을 걸고 실천하신 열사님이시고 그 참혹했던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하신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참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나이가 먹어 늙어서 생각하니까 그 어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예. 능통했나 싶어서 존경심이 나요. 네. 예.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난 존경한다고 그래요. 독립운동에 뛰어드신 계기가 어떻게 돼요? 계기요. 네. 계기는 이렇게 됐어요. 신익희 씨 아세요? 네, 알죠. 예. 신익희 선생님이 치은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네. 예. 이제 순서를 말하자면 끄트머리 많은데 너무 길어서 네. 요쪽만 할까요? 예. 신익희 씨가 저를 불러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7인 결사대에 가입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7분 중에 한 분으로. 거기 가입을 했더니 예. 그러면 그 7분 중에 이제 여성은 여사님 한 분이셨어요? 유관순 저 여자 하나예요. 한 분이셨고. 그러면 홍일점이에요. 홍일점으로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저요? 예. 편지업, 네. 그 연락병을 했어요. 연락병을 하고 독립 자금, 군 자금 좀 운반하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어떻게 운반하셨어요? 이거 이제 속을 이제 부응하게 했어요. 네. 옷을 부응하게 해가지고 전대 있잖아요. 네. 거기다 돈. 오열명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가재라고 그러지. 지금은 오열명이야 옛날.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좀 쭉 이렇게 해서 끄매요. 거기다 넣어요. 넣고서 이제 이렇게 가요. 가면은 기차 타고요? 예? 기차 타고. 그렇죠. 가면은 이제 압록강이 나와요. 압록강. 압록강이 나오는데 이제 다리를 건너가야 돼. 압록강 다리를 건너야 돼요. 네, 다리. 이렇게 벌써 연락들을 해놨나 봐. 네. 저 임시정부에. 그래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거기 왜 가느냐고 물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언니가 보고 싶어서 언니 보러 가요. 예. 이렇게 무슨 언니냐 물어. 그래서 우리 어디서 같이 살던 언니인데 내가 보고 싶어서 좀 보러 가요. 이렇게. 예. 그래 그렇게 보고 그 깐족깐족 묻더니 가만히 보니까 저 조그만 어린 내가 뭐 나쁜 일을 하겠나 그러고 네. 요시 그래도 보내요. 예. 그래 갈게 봐서 받으러 나왔어 그 다리 건너에 남자가. 그래 가서 이렇게 불러서 이제 추니까는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디로 사라져 없어. 예. 그래 왔어요. 왔는데 또 가게 돼요. 또 가게 됐어요. 운반책이니까 뭐 할 수 예, 없이 그래서 남자를 시켰더니 예. 남자는 그 돈으로 술을 먹었는지 뭐 빵을 사 먹었는지 예. 전화질 안 했어요. 그러면 저기 순사한테 잡히신 적도 있으세요? 걔가 어디냐? 철원 쪽에서 붙들렸어요. 예. 그것도 이제 운반해 가시다가 아니 운반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연락 편지를요. 이제 편지 전달하러 가시다가 편지를 이제 운동화 신고 운동화? 어디다가 숨겨요? 누런 이제 몸뚱이를 입고 예. 니꾸 사꾸처럼 하나 치고 댕겨요. 예. 이제 배낭. 예, 배낭. 붙들리면은 여기 왜 왔느냐고 그러면은 그때 쌀이 구여잖아요. 아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비행기 들어 알런데 쌀 좀 구하고 호박 좀 하나 구하러 왔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모민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양중에 7인 결사대를 잡아갔어. 한 사람을. 잡아가니까는 그 사람이 이제 전부 불었잖아요. 네. 그냥 남자들은 머리 썩어요. 선생님 남자지만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독해요. 독하고 참을성이 많아요. 결정적일 땐 예. 여성이 더 그렇다더니 어머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 이제 예,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다 잡혀갔네요. 어떤 사람이 붙들려 불어가지고. 갔는데요. 어딜 붙들려냐면 고동계.
고등계. 그 영화에서만 보던 고등계. 고등계가 지금 어디 있었느냐면 저기 종합 청사 건너. 예, 네. 서울. 예, 거기에요. 예. 근데 잡아가더니 처음에는 그냥 좋게 물어요. 예. 어디 갔다 왔느냐? 너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어디다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 처음에는 그게 뭐 웃길래 물어도 암만 웃으면서 좋게 물어도 말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수단이야. 네. 그래 영 말을 안 하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물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네. 이게 의자 아니에요? 예. 의자에다 다리를 묶어가지고 천장에다 매달고는 여기를 거꾸로 매다는데 그랬다가 쑥 빼요. 빼면은 빙빙 돌아. 그래서 금밀수는 3분이고 우리 애국자는 4분이에요. 4분을 돌면 빙 돌아요. 근데 그랬다가 내놓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갔다가 가만히 놔둬요. 처음에 놔두고는 한참 있다가 물어요 자꾸. 예. 물어도 안 물었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안 불렀더니 이놈의 가시나 참 독하다 그래요. 네. 쥐도 큰 거다고 저거 주전자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코에 들어봐야 한다고. 얼마나 그 매 맞는 건 괜찮은데 고춧가루 코에 넣는 거는 그건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다 찾아가지고 올 테니 나를 놔주세요. 내놔요 그러니까. 그래 맞았으니 엉덩이 뼈가 다 부러지다시피 하고 여기 또 맞아가지고 귀는 찡찡하죠.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연락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했는데 네. 당신네들도 가면 불지 마세요. 이제 그래 내가 조언하는 거야 남자들한테. 네. 죽더라도 하나가 죽고 열이 살면 얼마나 우리 행복하냐. 그러니까 어서 불지 말라고 이제 그 연락을 다 해주는 거야. 네. 근데요. 예, 그 핑계도 아까 하고 고춧가루 연락하는 말씀을 거예요. 하셨는데. 예. 그래가지고선 일주를 안 들어가니까 또 잡아가. 일주 후에. 이제 고문이 더 예. 높아질 거 아니에요. 예. 또 잡아다가 또 패는 거예요. 패는데 이 자리에 참 그 유관순 열사님께서 함께 자리해 계신다면 훨씬 더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겠는데 불행하게도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유관순 열사님의 생가 그리고 어르신께서 어린 시절을 뛰어노시던 고향 마을을 한번 카메라를 가지고 쫓아가 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산증인 남동순 할머니가 자신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돌도 없고 이게 개천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 개천인데 옛날 개천 같이 가셨네요.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은 이제 반듯하게 정리되었지만 그날의 함성을 어찌 잊으리. 천안군 풍년 나반이 많이 없어요. 생각 보고는 다 해요. 저 그림 이 가슴은 음나는 가슴. 저기 이제 그 할아버지 산소가 목천면, 그래도 북면, 그 나반리에 여자도 계신데 서후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나반리에 말씀하시던 산소에 어머니. 가셔서 소녀 남동순에게 연필보다는 핏빛 태극기를 품을 수 있게 해주시던 어머니가 아니었던가. 결국 아무랬던 조국의 현실에 대항하는 것이 어머니가 주신 사랑의 보답이 되고 포근합니다. 잘하셨어요. 아까 말했어 아우네 장터. 지금 이렇게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이제 전형적인 상가의 풍경이지만은 어렸을 땐 저희가 전부 이렇게 일제 아주 중탄에 맞서 논밭 그녀의 지었을 거 여학교 아니에요? 친구였던 유관순이 예. 목젖이 터지도록 만세를 부르던 이곳 아우네 장터. 이곳에서 피 끓는 청춘들의 외침은 처절하게 짓밟히고 피멍이 들어갔었다. 불탔던 집도 아닙니까? 이거? 집터라도요. 예. 지금 남았었어요. 창도 있네. 그게 저기요. 저기 다락이요. 실험. 다락이고. 다락이요. 다락이고. 예, 다락이고. 자신의 젊은 날도 고스란히 묻혀있는
유관순 생가를 찾은 그녀는 또 한 번 무너져 아유 내린다. 환순아 내가 왔다. 내가 왔어. 나 죽지 않고 살고 왔어. 그리운 친구 유관순. 억울한 조국의 현실 앞에 분연히 대항하던 아름다운 소녀. 아직도 귓전에는 그날의 부르짖음이 완연한데 또 다른 고지를 넘어야 할 오늘 이 즈음 그녀는 친구 유관순이 몹시 그립다. 네. 아유, 그 참, 에,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 실제 저기 고향을 가보시니까 뭐 너무 많이 달라졌죠. 달라지고요. 전부가 집터도 없어요. 네. 없고 또 뭔가 개울도 달라지고 예. 또 집도 전부 옛날 집은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새로 짓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현대화된 건 참 잘 된 건데 그 아우네의 정신이 다 이렇게 말하자면 훼손된 것 같은 그런 좀 아쉬움이 느껴지셨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달라지고 집이 옛날보다 좋아도 네. 사람들 정신이 제대로 배긴 사람이 얼마나 있나. 예. 그것이 문제지. 네. 집이야 좋고 나빠. 저 집은 지금 우리 저기 저 와서 보셨지만요. 네. 아주 초라합니다. 45년 전에 불꽃집 진디서 그냥 살아요. 근데 그동안 아지가 그 신소리가 아니라 집을 일 돈이 없어서 앉은 거 아니고 네. 우리 선생님들 선열들이 네. 방공호 통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집만 번들어 하게 되면 뭐하나. 네. 제 이세가 춥고 떨고 배고픈 아이들을 하나라도 깨끗이 길러서 네. 우리나라의 일꾼을 만들고 세계 만방의 자랑스러운 국민을 만드는 것이 네. 그게 목적이다. 이런 사상으로 네. 전부 저에게 대한 거는 일전도 아까워서 안 썼어요. 그리고 저 고아들을 그렇게 아주 뭐 해방되고 나서 엄청 많은 그 고아들을 이렇게 해방하고요. 예. 저기 6.25 동란에 미군들이 남산에다가 잔뜩 실어다 놨어요. 그저 네. 폭탄 맞은 거를. 그래서 네. 문짝만큼 이렇게 간판을 써놨어요. 한국 사람은 피도 없고 눈물도 없나 이런 거 써놨어요. 한글로. 네. 이걸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 한국 아이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느냐고 할 적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네. 그래서 걔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도리가 없어요. 이제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한 2명, 3명 주워다 길르다가 네. 그래서 저 옛날에 명월관이라고 했어요. 종로 상가 가면요. 네. 그 명월관인데 53칸 집을 그 뭐 사상 날른 사람의 집을 점령해 놨어요. 예. 그래서 그 집을 누가 해줘요. 그래, 거기서 이제 애들을 전부 마다 놨지요. 이게 몇 명이나 처음에 마다 놓으셨어요? 마다 놓은 게 한 100명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까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미군들이 이렇게 실어다 놨은 게 한미호원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제가 한미라고. 네. 한국하고 미국 같이 한다고 예. 만들었는데 저 집에 있던 애들 또 남대문에 그 지하도가 있잖아요. 네. 우물우물해요. 거기가. 예전엔 그랬었어요. 예, 거기가 예. 우물우물한데 옷도 더럽고 얼굴도 더럽지만요 이목구비가 다 똑똑히 생겼어요. 네. 다 제대로 생겼어요. 예. 얘들 갖다 씻기고 옷을 잘 입히고 하다못해 중학교라도 가르쳐주면은 우리나라 일꾼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와요. 예. 걔들을 다 주워왔어요. 그냥 주워다가 계단 오니까 그 미군이 가져온 것도 한 100명 되는데 그 아이들 주워다 놓으니까 한 300도 넘어요. 네. 예, 그래서 혼자 어떻게 버거워서 예. 우리 동창이 하나 있어요. 네. 동창들은 야 젊었을 적에 일을 많이 하면 늙어서 고생 안 한다. 네. 너 돈이 있고 지금 자세 부리지 말고 네. 얘들을 기르는 것이 우리가 곡석 길러서 추수하는 거다. 예. 그런 거 같더니 우리 좀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은 돈도 많고 너무 그냥 자존심이 강해서 아이고 내뭐 지저분하고 어떻게 이거 봐 그러지 마라.
북한서나 와랑 선생님은 꺼정만 출업을 했어. 그렇게 높은 윤감이라도 네. 사람을 똑똑히 기르는 것이 좋지 뭐 껍데기만 번드름하면 뭐 그게 좋은 줄 알아. 내가 이제 교명을 해가지고. 네. 그래 하다 보니까 날들 자꾸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나는 미쳐도 좋아. 미쳐야 하지 안 미치면 못해. 한국에 예. 힘들다는 사람은 사람들 뭐 다 모아서. 애으른 할 것 없이 약간 다 끌어모아서 이제 예. 그 저 사업 이제 내용을 예, 한국의- 최 회장께서 좀 한국의 들으시면 그 저- 잠깐만요. 예. 예, 그 한국의 그 마더 테레사를 네. 능가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아까 처음에는 영국과 셰익스피어를 안 바꾸듯이 예. 대한민국과 남동선을 안 바꾼다고 했지만은 네. 저는 그 마더 테레사도 존경하지만은 네. 테레사 수녀님보다도 남동순 여사님이 더 존경스러운 것은 우선 10년 이상 더 일했고 네. 그분보다 네. 10년 이상을 더 일했고 더 많은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를 위해서 하신 귀한 분입니다. 우리 저 그러면 그- 김을동 씨도 예. 해방동이시잖아요. 예, 그 제가요 네. 왜 을동이냐고 하면은요. 네. 그 해방되던 애가 의류년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희 그 을동이다. 창씨 개명을 안 했으니까 동자는 네. 돌림자고. 그래서 을동이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김을동이에요. 이게 그 아주 어렵던 시대에 예. 이 세상에 또 태어나서 예. 만고풍상을 다 겪던 끝에 오늘날 또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시게 됐으니까 예. 이 자리만 해도 드라마예요, 사실. 예. 아, 역사의 그런데 현장이네. 예. 그 박재신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기르신 많은 식구들 가운데 박재신이요? 네. 재신. 알죠. 그러면 박재신 씨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너무 처절한 어린애길래 내가 또 길렀어요. 그게 몇 살 때였어요? 3살인지 몰라요. 머리는 새떡이 걱덕덕하고 걔가 귀가 어두워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 대방동이가 어디서 어머니가 죽고 3남매가 있는데 예. 다 파산이 됐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길 찾아갔어요 또. 예. 찾아갔더니 형제가 있는데 재순이는 그냥 아주 정신이 없이 뭐 가만히 떼길 치고도 이렇게 놀아요. 놀고. 네. 그 재순이 형이라고 재원이라고 했는데 그건 좀 괜찮아요.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재순이는 우리 내버리고 가자 그러고 그 큰애는 심부름 시켜 먹으려고 데려가요. 예.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몹쓸 인간아 내가 친한 사람이지만 몹쓸 네. 인간아 큰애를 데려가는 것보다도 저 불쌍한 거 갖다 키우자. 예. 그래 부르니까 잘 못 알아들어 어린애가 예, 예. 귀가 어두워서 그래가지고 아휴 그리고 저기 재신이를 그렇게 데려다가 예. 몇 살까지 기르셨어요? 17살까지 길렀어요. 그래도 그리고 데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렇게 헤어지셨어. 저 어쩌다 또 나가게 됐어요? 예. 나가게 된 건요. 대구에서 이제 내가 일선에 갔다 일주일 만에 오니까 예. 운 갔다가 오니까 예. 어떤 남자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깨끗이 길렀는데 예. 어떤 놈이 와서 이렇게 이게 누구냐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 예. 장작개를 때렸어. 예. 그녀나 모습 빨리 말해. 너 불쌍한 거를 내가 불쌍하지 않도록 좋은 딸을 만들어서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놈이야. 안 알려줘요. 그래서 장작개로 회 때렸어. 그냥. 막 때려. 지금 같으면 안 때리죠. 예. 막 때렸어요. 그때 젊으니까 그냥 피가 끓어서 예. 막 때렸어요. 때렸더니 아유 저 애가 가르쳐줘요. 그래 그걸 찾아가니까 백화점 점원이야.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는 또 젊고 또 좀 시세가 있으니까 우리 딸인 줄 알고 좋아서 그걸 예. 했는데 그래 17살 먹었을 적에 쟤를 내가 놔뒀다가 잘못되면은 내가 욕을 먹었다 싶어서 지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그러길래 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있어요. 그 먼저 살던 집에. 예. 가져가니까 지 아버지가 안 받아요. 못 본 척해요. 그래서 아이 당신 정말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아주 나쁜 사람이요. 당신 딸을 내가 이만큼 길러가지고 술집이나 다방에 갔다가 넣고 나쁜 사람 같으면 돈을 물어먹으려고 그래. 나는 깨끗하게 길렀어. 깨끗하게 길러가지고
어떻게 천륜을 끊을 수 없어 갖다 주는데 왜 안 받아? 네. 예 여보시오. 계산기 놓고서 그냥 내가 도망치러 왔어요. 세상. 그럼 그러고서는 이제 그동안에- 연락이 끊기신 네. 거야. 응? 그러고선 그 길로 연락이 서로 이제 끊기신 끊긴 거예요. 거예요? 아니요. 그랬는데 이제 광목 공장을 댕겼대. 예. 그랬는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도 네. 그 어떤 사람이 아이가 아주 불쌍한 게 있은 게 좀 길러달라고 해서 졸랐대요. 예. 걔한테. 그러니까 걔를 얻고 되면 길러줬대요. 나한테 배워가지고. 길렀다고 왔어요. 왔길래 시집을 못 보내줬기 때문에 오바지, 애 낳았는데 미영 한 필, 또 금반지 전부 차려줬어요. 내가 너를 결혼을 못 시켜주고 공부를 못 시켜줘서 참 내가 걔가 귀가 어두워서 국민에게는 없더니 못 배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딸들은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불쌍해요. 그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재신 씨하고 헤어진 게 몇 년이나 됐어요? 20년 20년 그 박재신 씨가 어디가 사는지도 몰랐죠. 어디서 사시죠? 오늘 여기 이렇게 저희가 모시기로 계획을 하고 백방으로 찾은 끝에 네. 찾아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박재신 씨가 친어머니나 진배 없이 거두어주신 오늘 남동순 여사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박재신이가 여기로 왔어요. 왔어요? 예. 저희가 여기 한번 불러보세요. 재신아 불러보세요. 몇 년 만? 20년 만에 불러보는. 부르면 들어요? 저쪽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소리 들으면 나올 거예요. 재신아, 이쪽 보고. 어디? 재신아. 맞아요? 예. 들어오세요. 어떻게 살았니 너? 어떻게 이렇게 허시겁니?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 연세 높으시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잘 살아. 그래도 네가 못 사는 줄 알고 너만 찾았어 내가. 응? 너 몇 살 됐어 이제? 나이도 잊어버렸다. 몇 살이니? 늙었구나 이제 너도. 아이고 늙었어. 왜 이렇게 늙었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늙었구나. 응? 몇 살 됐니? 60 하나. 응? 60 하나라고. 60 하나가 됐어. 네. 나는 96 됐어 이제. 아이고.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지금. 그래요. 자리. 아이고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3살 때 이제 앉으세요. 너좀 계좌다 찾아보려고 길러. 내가 안양도 얼마나 말 좀 수양 따님이 지금 한갑 나이가 됐네. 세상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이사이에 좀 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저 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나간 게 어린 마음에 좀 야속했어요? 내가 때려줬어. 때려줄 땐 때려줘야지 그게 진짜 엄마지요. 그것도 그렇다고 또 나가서 그렇게 소식 끊고 살았어요? 어떻게 박재신 여사님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어머님 뵈니까 어때요 기분이? 글쎄 여지껏 돌아가신 줄만 알고 찾으려고 신경도 안 썼죠. 근데 그래 저 박한 양반은 뭘 하세요? 없어요. 그 먼저 백화점 다니던 그 양반하고 결국 저 살림 차리셔서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두셨어요? 사남매예요. 네. 그럼 그 중에 지금 환갑이시면 또 출가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출가했어요. 그러면 손주 보셨겠네. 손주 딸아이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거 이제 갓난쟁이 저게 저희들 의견으로 이혼하고 그래서 아기를 지가 키우면서 있어요. 예, 저기 할머니 저쪽 재신 씨도 할머니가 됐네요. 그 동안에 그러게만 해요. 고생을 많이 해서. 따님 보시니까 어때요? 예? 따님 보니까. 불쌍해. 반가운 거 둘째가 불쌍해요. 왜 이러냐면 공부를 못했어. 피란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어머니가 피란 가실 적에 가서 대구에서 내려가지고 장질 부서 앓는 그 환자를 이렇게 끌어다가 주셨는데 그 병이 올랐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병을 1년 동안 그냥 머리가 홀랑 빠지고 눈도 어둡고 그렇게 네. 안티프스 하셨어요. 오르셔서. 예. 그래갖고 뭘 잡수지 못해서 이제 밑강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물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먹여드렸죠. 그랬더니 그래갖고 어떻게 그냥 병원도 안 가고 이제 또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치료를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나셔서 머리가 그냥 하나도 없이 다 빠졌죠. 이제 그래가 다시 집에를 피난 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그 전엔 종로 가해동에 살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가해동에서 살 적에도 뭐 그렇게 돈이 있으면 자꾸 고아원 애들 그냥 해 먹이고 미워한 게 이제 조금 나이 먹으니까 어머니가 미운 게 자꾸 뭐 있으면 우리를 먹을 생각을 안 하고 고아원 애들 먹여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그 아이들만 알고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못마땅하고 또 나이가 이제 12살 됐는데 맨날 그 밥에다 죽 쏘다가 그냥 그 고아원에 갖다 줘야 돼. 그래서 어머니는 맨날 그렇게 하고 산다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죠. 뭐 항상 네. 그냥 연이 이날 평생을 그 남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제가 남 여사님 이렇게 글을 쓰다 정리하다 보니까 네. 그 박재신 여사님이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가해동에서 그저 고아원을 하실 때에 집이하고 고아원하고 거리가 멀었는데 예, 종로에서. 그거를 그 애들 음식을 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네. 큰 딸이 행세를 하니까 예. 그걸 연하려느라고 그 고생을 다 했다는 그 얘기. 예. 제가 가슴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땐 야속했겠죠, 만날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해다 먹여야 되니까 해주면 저는 그냥 가지고 가서 이제 여다가. 예 여다가 이제 그냥 빨리 가야지 된다. 겨울인데도 추운데도 식는다고 빨리 가지고 가라. 그러면 가해동에서 이 종로 2가까지 오려면 경장이 몰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안 주고 고아들만 갖다 해주면서 계속 여다만 주라고 그러니 네. 속이 아팠겠습니다. 그때 나이 어렸으니까 뭐 그런 게 다 얘들은 어머니가 지금 먹거든요. 못마땅한 거죠. 미웠고 예. 그랬겠죠. 그렇게 많은 말하자면 자녀들 이어른한테는 그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된대요, 그래? 글쎄 연락할 만한 분들이 상당히 한 1,000명 이상의 그 고아들을 기르시고 네. 사회봉사로 도운 사람들도 뭐 수도 없는데 네. 연락들을 해서 서로 이렇게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네. 남 여사님의 일대기를 쭉 쓰고 있거든요. 예. 그 연락해서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어 연락을 해도 예. 안 만나줘요. 왜요? 왜 안 만나? 왜냐하면 그 자신들의 과거가 예. 고아였다고 하는 것 또는 어려웠다는 것을 예.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아이고 참. 그게 그래 뭐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 우리 저 남 여사님은 아이고, 참 말씀하시기를 섭섭한 얘기네. 그저 남대문에 가니까 고아들을 잔뜩 모아다 놓고 미군들이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가 하고 그 고아들을 그렇게 방치하는가 하고 하는데 저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 예. 훈장 받으시나 봐요. 이 사진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할머니. 예. 요 훈장 받으시는. 요게 박정희 대통령이요? 예, 예. 박정희 대통령이 고문을 해줬어요. 그러셨어요. 예. 아, 고문 역할을 하셨어요? 네, 고문 역할 해주고 이박사 쪽도 고문 역할 해줬어요. 그러셔서 그래서 이게 참 네. 그 어린아이들 그 어려운 애들 데려다가 그럼요. 해주고 그래, 이 그런-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으니까 그런 그게 분야 쪽에 아마 정말 그 받을 만한 분이 받으신 거예요. 훈장을 받으시는 것 예, 같아요. 훈장. 그 네. 일제 시대 때 독립유공자들한테 주는 훈장이에요. 저희 할아버님도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 최고 훈장을 받으셨는데 네. 그 아마 여사님께서도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 훈장이 추서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나오신 훈장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 때에 받으신 참 훈장 뭐- 같아요. 그래요. 네. 앞으로 근력이 감당이 되신다면은 예. 뭘 더 좀 하시고 싶으세요? 앞으로요. 한 주먹 채가 되기 전에는 봉사해야 돼요. 봉사해야 되고 또 여기 젊은 층 많이 있죠. 네. 첫째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으면 아주 잘 모시고 남편한테
돈 좀 안 벌은다고 바가지 긁지 말고 예? 남편이 돈을 못 벌으면 더 딱하게 얘기고 예. 하다못해 어디 가서 파출부를 살더라도 예. 같이 맞벌이를 해서라도 예. 그 집안을 번영시켜요. 그래야 가치가 있고 어머니 자격이 있지. 예. 남편이 돈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은 백금 반지 무슨 다야 반지 이거 쳐다보지 말아요. 예. 예. 우리나라 예. 여자들이 우리 독립을 만들어서 얼른 남북 통일되게 만들지 남자 버덤도 여자가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예. 우리 여자들이 허영뜨게 뭐 여기 백금 반지 무슨 저기 저 다야 반지가 이래 하고 앉았지 말어. 아주 그거 참 보기 싫어. 예. 어? 네, 그 동의하십니까? 반지 그게 하나 이렇게 하고 앉았어. 그래서 왜 턱걸은 그리고 앉았어 내가. 이러는 거야. 예. 차를 타고 가면요. 졸어요 또 여자가 자리 안 내주려고. 간밤에 지사 지내고 왔어. 개심스럽잖아. 예. 예. 어른들이 있으면 빨리 자리 내줘야지. 네, 네. 그리고 어디 가세요? 예. 사람은 공경해야 되고 예. 온양해야 돼. 예. 공경은 남을 공경하는 게 공경이고 온양은 따뜻해야 돼. 사람이 따뜻해야 돼. 예. 그거야. 알겠습니다. 예. 할머니. 오늘 저 오늘 참으로 아직 저 정신이 아주 좋으세요. 그리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건강의 비결은 일이다 그러셨는데 그 모진 고문으로 뼈가 물러나도록 그렇게 험한 고문을 당하신 분이고 일생을 남을 위해서. 이제 일하신 분인데 예. 지금 이제 100세 내다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주장하시는데 유감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어른 한 분쯤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살아 계신 것만 해도 우리는 큰 위안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배운 것이 네. 뭐 애국, 애적 뭐 너무 크잖아요. 네.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네.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이웃들한테 이렇게 베풀어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요. 그게 느꼈어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 어르신께서 세상 살아오신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아까 마지막에 당부하신 그 말씀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는 것으로 이 어른들의 정신을 네. 우리가 가슴에 묻고 삽시다. 그리고 또 오늘 따님도 만나셨으니까 네, 오늘 이제 자주 좀 찾아뵙고 한 20년 못 하신 효도요. 네. 지금서부터 열심히 이 어른 뒤 도와주시는 걸로 워낙 뭐 그 일로는 선수셨을 때니까 어머님 모시고 어디 좋은 이렇게 짜장면 집이라도 좀 모시고 가셔서 그동안에 못했던 말씀 많이 나누세요. 오늘 안 회장님 고마우시고요. 김은동 아유. 선생님 좋은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아이, 오늘 와서요. 네. 정말 배운 게 있어요. 또 네. 한번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고요. 네. 우리 선생님처럼 이런 분들이 계셔서 네. 그래도 우리 이게 그 국가가 존립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답례 박수를 보내드리는 네, 것으로 이 시간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훌륭하신 분께 여러분 큰 박수로 경의를 표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